중등 문제풀이 영상 시작해 볼게요. 1번. 자, A 물체한테 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PSQ까지 이동시키는데 F1은 오른쪽으로 F2는 왼쪽으로 힘을 줬네. 자, F1, F2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F1-F2 요게 지금 A가 받는 힘이다. 시그마 F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는 F1과 F2를 둘 다 오른쪽으로 줬으니까 F1 플러스 F2가 지금 A가 받고 있는 R자입니다. 합력이다. 자, 근데 가속도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4배라 했어. 자, 가속도는 결국 우리가 가속도는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결정한다 했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F는 MA에서 가속도는 M분의 시그마 F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지금은 물체가 같기 때문에 M은 동일하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 F의 B가 결국은 가속도 B를 결정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 F1에서 F2 빼니까 얘가 F1, F2 더한 것보다 4분의 1밖에 가속도를 못 만들더라. 그러면 F1-F2 요 뺀 거 힘이 4배 하니까 F1 플러스 F2랑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F1, F2 B를 구해야 되니까 3F1은 5F2 그래서 F1과 F2는 5대 3이다. 그래서 답은 5분의 3, 2번. 오케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질량 M, F1 힘 가해서 당겨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림 나는 가해 상태에서 연직 위 방향으로 무게보다 작은 F2를 더 주고 당기는 모습이다. 자,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매 한 가지니까 지금 가와 나의 차이점은 가는 항상 질량 있는 물체는 중력을 받는다 했다 맞지? 자, 근데 이 중력을 받는 힘으로 이 질량이 지면을 누르기 때문에 지면에서는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방향만 반대로 떠받쳐주는 힘, 수직항력을 준다 이랬잖아. 이 두 개가 결국 같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질량 M짜리 물체가 받는 I자 힘은 F1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게 가 상황이고. 자, 나에서는 그래도 mg보다는 작은 힘 F2로 당겼다 했으니까 나에서는 mg를 받더라도 이 F2 때문에 mg에서 F2 뺀 것만큼 이 물체가 지면을 누르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받는 수직 항력도 mg에서 F2 뺀 만큼만 받을 거다.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수직 항력은 상황에 맞춰서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의 힘을 날려버리는 상황. 그렇게 해서 시그마 F가 결국은 뭐 남는다. F1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는다 이거지. 그러면 가에서나 나에서는 물체 질량 힘짜리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m분의 F1 요게 둘 다 가속도다 이것이. 기니 D 기억 가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m분의 F1이다 맞죠? 니은 물체가 수표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보다 크다. 가는 오로지 얘들 무게를 다 해서 눌렀잖아. 그럼 질량 무게 mg가 수평면 누르는 힘이고 나에서는 F2로 살짝 들어줬기 때문에 mg-F2로 수직항력 받는다. 그래서 가가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보다 작다. 합력의 크기는 결국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의 힘은 다 날아가고 남는 게 F1이었잖아. 그럼 가나 나나 F1일 거니까 같다 돼야죠.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정지해 있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가 있네. 수평면 위에서. 자, 정지해 있다 했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다면 기억 자전거에 작용하는 R자는 0이다. 맞죠? 니은 어린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수평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자, 어린이가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전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안장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어린이는 당연히 자전거한테 힘을 어떻게 주겠노? 자전거를 밑으로 눌러주겠지. 자기 무게만큼. 자, 근데 요 힘과 자전거가 지면으로부터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이 같는 힘으로써 자, 이 두 힘이 같아서 날아가려면 자전거는 뭐가 없어야 돼? 질량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자전거도 질량이 있죠. 자전거도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무게만큼 더 수평면을 누르게 될 거니까 수평면에서 떠받치는 힘의 크기에도 자전거의 무게가 포함돼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같다 하는 것보다는 수평면이 자전거에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어린이가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는 크다 돼야죠. 자전거의 무게만큼. 그래서 틀렸다. 디귿. 수평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과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전 관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지? 수평면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 그러면 그거와 작용 반작용은 자전거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받는 중력 이건 지구가 주는 힘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작용 반전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 힘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림 가는 제자리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평면을 누르는 모습. 그림 나는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 공중에 떠 있는 모습. 자, 수평면을 누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점프를 하고 싶어. 우리가 점프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리 힘을 통해서 지면을 누른다 맞지?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 자, 지면을 우리가 눌러줍니다. 그와 동시에 지면은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 사람이 준 힘을 떠받쳐 올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 힘을 받아서 사람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거고, 점프해서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의 모습이니까 얘는 정지한 모습. 그러면 얘는 지금 순간적으로 시그마 F가 0이 된 모습이겠네요. 오케이, 기억. 가에서 사람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사람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과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잖아. 그러면 크기가 작다가 아니고 같다 돼야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가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중력 묻는 거지.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작용 반전 관계다. 아니죠.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과 작용 반전 관계는 사람이 수평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다. 틀렸다. 디귿 나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사람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작용 반전 관계죠. 서로 잡아당기잖아. 질량만큼. 오케이, 그러면서 맞다. 답은 디귿. 그림에서 드론에 연결된 질량 M짜리 물체 상자 내에 얘가 공중에 떠 있다. 드론 포함해서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드론이든 상자든 일단은 시그마 F는 0인 상태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상자 한번 살펴보면 상자는 당연히 질량이 M짜리 물체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건데 뭔가 드론이 상자를 이렇게 뭐 잡고 버티는 거지. 이 드론 팔이라고 하죠. 쭉쭉. 그러면 상자가 드론 때문에 위로 mg 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상자가 받는 시그마 F는 0인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자, 그러면 세상에 작용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반작용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말이 꼬이네. 자, 상자를 드론이 잡아당겼다면 반대로 상자도 드론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드론 입장에서는 드론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날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드론은 상자 때문에 밑으로 mg라는 힘을 받을 거고 드론도 질량이 있겠지. 드론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죠. 그러면 라지 mg 받을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버티냐? 드론에 프로펠러 있죠. 프로펠러를 통해서 뭔가 위로 뜨는 힘, 위로 뜨는 힘들을 받을 건데 이 힘들을 다 더했을 때 라지 m과 스몰 m의 전체 무게를 받쳐주는 힘, 요거만큼 뜨는 힘을 받아야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기억. 드론에 작용한 중력은 0이다. 중력이 0이 아니야. 그치? 니은. 상자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스몰 mg이다. 상자의 힘은 R자임의 크기가 0이어야죠. 그래야 상자가 가만히 있지. 그 다음 디귿. 왜 맞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과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 관계다. 드론이 상자가 드론에게 작용 반작용 맞죠? 답은 2번. 자, 6번에서 우리가 F라는 힘으로 어떤 물체를 밀어주니까 벽 쪽으로 밀어주니까 얘가 정지해 있다. 오케이,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A는 밑으로 중력 A의 질량이 M이라면 mg를 받을 건데 왜 가만히 있냐? 느낌 온다 맞지? 뭔가 마찰력 같은. A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A가 벽으로부터 마찰력을 떨어지지 말라고 마찰력을 딱 mg 받는 거지. 그러면 두 힘이 더해서 날아가면서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벽 쪽으로 A를 F라는 힘으로 눌렀잖아. 그러면 A도 마찬가지 벽을 밀 거야.
F라는 힘으로. 그러면 그와 반대로 작용 반작용으로 얘는 F를 받을 거다. 그러면 A는 양쪽으로 F를 받기 때문에 또 더해서 0인 상태다. 요게 지금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모습이고 다 더해서 0이 되는 모습이다. 이거지.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임 중력은 0이다. 자꾸 중력을 0이라고 하면 안 돼. 중력은 있지만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을 받으니까 정지해 있다 이거죠. 틀렸다.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F이다. A는 알짜임의 크기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요. 틀렸다. 디귿 A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죠? 답은 2번. 자, 7번도 보면 자, Q와 P의 역할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장력에 대해서 배웠어. 장력은 줄이 전달하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는데 장력의 작용 조건이 자, 줄은 양쪽 끝에 매달려 있을 거야. 그지? 줄이 매달려 있는 양쪽 끝에 물체든 천장이든 벽이든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요게 장력이었다. T. 그럼 마찬가지 Q실도 요 점과 요 점에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실도 마찬가지로 양쪽 점에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거다. 자, 그러면 Q실에서 장력 TQ는 어떤 힘을 버텨야 되냐? 자, B가 질량이 뭔지 모르지만 B 질량이 라지 M이라면 이 라지 M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무게만큼을 TQ가 여기서 버텨줘야지 B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B가 받는 시그마 F가 0이 되게 만들려면 TQ는 B의 무게 라지 mg가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라지 mg가 줄을 타고 A에게 A를 밑으로 당기는 식으로 전달이 된다 이거죠. 무게가 실리는 거지. 그럼 또 A도 중력을 받거든. 스몰 mg.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장력 때문에 라지 mg 받고 그 다음에 스몰 mg도 자기 무게 지구 때문에 받고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힘을 합한 스몰 mg와 라지 mg를 P가 버텨야 되네. 자, P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g라는 힘이 장력으로 걸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장력도 마찬가지로 줄이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천장에 전달이 될 거야. 이 천장에 줄이 매달린 부분이 이 힘을 못 버틴다면 그냥 다 같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기억. A에 작용한 I점은 0이다. 맞죠? 계속 정지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니은 B에 작용하는 중력과 Q가 B에 작용하는 힘, 장력이죠. 작용 반전 관계다. 자, B 입장에서는 Q가 주는 힘, Q가 위로 주는 장력과 자기 무게 요거 받아서 힘의 평형 상황이야. 시그마 F가 0 이상. B가 받는 힘이잖아, 둘 다. 자, 이런 두 힘은 B가 받는 힘 다 더해서 0이다 하는 힘의 평형 상황과 관계된 거지. 작용 반작용이랑 상관이 없다 이거지. 오케이? 작용 반작용은 항상 A가 B에게 하면 B가 A에게 해야 작용 반작용이 될 수 있다. 틀렸다. 이거 B의 질량은 3m이다. 위에서 우리가 P에 작용하는 장력이 3mg라 했잖아. 3mg. 자, 그러면 스몰 m하고 라지 m 더한 게 3mg가 돼야 되니까 라지 m은 2m이 돼야겠죠. 3m이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자, 가나와 같이 무게가 10N, 1kg이네. 그죠? 우리 생각하면 되겠네. 10N짜리 물체가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가와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자,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했어. 자, 일단은 가에서 보니까 가에서는 그냥 물체가 가만히 매달려 있네요. 자, 그러면 물체가 받는 중력, 무게가 10N이 됐으니까 이 물체를 위로 당겨주는 힘, 요것도 10N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려면. 근데 요 역할을 누가 해준다? 탄성력이 해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탄성력, 용철은 늘어났겠죠. 늘어난 용수철이 당겨서 10N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가에서나 나에서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했으니까 나에서는 오히려 손으로 받쳐줬다 맞죠? 자,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데 용철이 지금 압축되어 있네. 그러면 용철은 압축된 용수철이 10N을 물체를 밀 거다 이거죠. 크기는 아까랑 같은 10N으로. 자, 그러면 물체는 당연히 중력을 받습니다. 자기 무게도 10N 받아요. 자, 그러면 아래로 10N이 두 개잖아. 그러면 위로 20N이라는 힘이 필요하겠다. 가만히 있으려면. 이 20N은 누가 주냐? 손이 주는 힘이겠네. 손이 20N 떠받쳐 준다 이거죠.
물체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물었지만 이건 어차피 뭐랑 같은 거야. 손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의 크기랑 같은 거죠. 작용 반작용. 그래서 20뉴턴 4번. 그림가는 저울 위에 놓여져 있는 A, B가 정지인 모습. 자, 그러면 저울의 역할은 A가 자기 무게로 B를 누를 거야. 그리고 B는 그 힘을 받으면서 동시에 B의 무게까지 받겠지. 그러면서 저울을 누르게 될 거니까 결국 저울에서 읽어내는 눈금은 A의 무게랑 B의 무게를 다 같이 읽어내는 게 저울의 눈금이다. 오케이. 자, 그 와중에 나에서는 F 힘을 더 줬네. 자, 그러면 이 F 힘이 전달이 되면 돼요. 자, 당연히 A가 F도 받고 자기 무게도 받아요. 그러면 얼마의 힘으로 밑에 있는 B를 누를까? MAG 플러스 F만큼 누르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떠받쳐지는 거지. MAG 플러스 F로. 그러면 A 멈춰있고. 자, A로부터 이만큼 눌렸고. 자, B도 당연히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받습니다. MBG. 자, 그럼 B는 저울을 얼마나 누르게 될까? 이 힘과 이 힘의 합으로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MA 플러스 MBG만큼 눌렀다가 여기서 추가로 F만큼 더 누르게 됐다, 그치? 그러면 F만큼 더 누르게 됐더니 가에서보다 2배로 많이 저울이 읽어냈다. 그러면 F가 원래 읽어내는 값에 F만 더하면 2배 된다. F가 원래 읽어내는 값과 같네. 그러면 F는 요 F의 의미는 A와 B의 전체 무게다. 오케이.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은 항상 지구가 주는 힘이잖아. 그러면 중력과 B가 A에게 B가 지구는 아니잖아. 그럼 작용 반작용 관계다 하면 틀렸죠. 니은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 나에서 B가 A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당연히 F의 A의 무게까지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더 크다. 맞죠? 디귿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이다. 아니죠. 측정된 힘의 크기는 F가 전체 무게랑 같다 했으니까 전체 무게 더하기 F만큼 이겨냈잖아. 그러면 3F가 아니고 2F, F 2배 이겨내야지. 틀렸다. 답은 2번. 다음 자석 A, B가 컵의 밑바닥고 뒤집어 놨는데 바닥을 통해서 서로 자기력으로 붙어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B의 모습을 보면 B는 위에가 N극이다, 맞지? 자, 그래가지고 자, 밑으로 자기 무게 mg 받을 건데 자기력이 더 크니까 버티겠죠. 위로 당겨주는 자기력이 더 커서 버틴다. 자, 그러면 당겨져 있는 힘이 더 크니까 밑에 자석 B는 요 컵면을 누르게 위로 떠받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밑으로 자기력이 더 큰 만큼 mg 요 힘을 받게 돼서 가만히 있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오른쪽에 그릴게. 자, 위에 있는 애는 S극이 마주보면서 끌어당겨지게 되네. 자, 근데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 자기력 비자석 때문에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컵의 밑바닥이 얘를 떠받치게 되겠죠. F 자기력 마이너스 mg만큼.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얘가 받는 힘은 F 자기력에서 F 자기력 마이너스 mg를 뺀 거니까 얘가 받는 힘은 밑으로 mg만큼 받게 될 거다. 그럼 결국 B의 무게가 전달된 것밖에 없다 이거지. 우리가 물체 개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치? 그러면 개 안에서 주고받는 힘 이런 걸 내력이라 했단 말이지. 이 내력은 안에서 주고받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더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랑 B를 그 다음에 컵까지, 컵이 뭐 중앙에 있으니까 요 컵까지 전체를 물체 개로 본다면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이 바깥에서 주는 힘 외력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럼 B의 무게, A의 무게. 오케이? 그러면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 관계다. 맞죠? 니은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A가 컵을 누르게 되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가 전달이 되고 A 무게까지 있을 거니까 당연히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보다는 크겠죠. 둘 다 질량이 M이라면 몇 배겠어요? 2배 될 거야,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D가 B를 제거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감소하죠. B의 무게가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면 A의 무게만큼만 누르게 될 거니까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맞죠? 답은 기니 D 5번. 그림 가는 용철의 자석 A가 매달려 있다. A 질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스몰 m이라면 mg만큼 중력받고 또 탄성력이 용철이 늘어났을 거야, 맞지? 그래서 탄성력이 작용해서 얘들 둘이 같아서 버티고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림 나에서는 밑에서 자석 B 안 적혔지만 B라고 하자. B가 A를 잡아당겨 주고 있네. 자기력을 준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봤던 mg랑 자기력이 둘 다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당겨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그만큼 더 플러스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거지. 오케이? 기니 D 보자. 가에서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은 탄성력이잖아. 탄성력과 중력은 매개체가 전혀 다른데 작용 반작용 관계를 하면 안 되죠.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A가 가만히 있다 했으니까 R자는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가 용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A가 용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란 거는 똑같아. 용수철이 A를 잡아당겨주는 이 탄성력 묻는 겁니다. 탄성력. 아까는 탄성력 가에서는 mg였다, 맞지? 근데 나에서는 요 자기력만큼 더 커졌으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D 4번. 다음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실험이다. 자, 자석 A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자석 B를 위에. 자, B는 A를 당기거나 밀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그지?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저울의 측정값이란 건 결국 저울 위에 있는 A라는 자석이 저울을 얼마나 누르게 되냐 하는 건데, 위에 B 자석을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접근시켰네. 더 가까이 접근시키면 자석 B가 A에게 주는 자기력이 더 커지겠지. 자, 근데 B가 A를 당기는지 미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B가 A에게 주는 힘이 더 커지니까 눈금이 작아졌다, 맞죠? 1.2에서 0.9. 저울에 읽어내는 눈금이 값이 변하는 이유가, 더 작아지는 이유가 위에서 B가 A를 밀지 않고 잡아당기니까 더 작아지는 거잖아. 자, B가 접근했다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얘가 자기력이 더 커질 거니까, 자기력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원래 자기력이 없었다면 A는 자기 무게만큼 눌렀을 건데 자기력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력이 더 커진다면 점점 작은 힘으로 누르게 될 거니까 저울이 읽어내는 눈금값도 줄어들 거다, 그런 거죠. 기억, 가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민다. 서로 미는 힘이었으면 저울이 더 늘어나야지. 틀렸다. 니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맞죠? 딱. 디귿,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가까울 때가 더 크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D 5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1N인 A 물체, 그 다음에 물체 B 연결해서 놨더니 저울에서 읽어내는 눈금이 2N이다. 그러면 저울이 2N을 떠받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런 것도, 자, 일단은 A가 무게가 1N 해서 1N이네. 그럼 A가 정지해 있으니까 A를 잡아당겨주는 장력도 1N이 필요하겠네, 버티려면. 그리고 이 장력이 줄을 통해서 B한테 전달이 되겠네. 그럼 B도 1N 들어 올리겠네. 자, 근데 왜 추가로 저울이 B를 2N 떠받쳐야 될까? B의 무게를 1N으로 버티기는 힘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B가 추가로 2N을 더 떠받쳐 올려주니까 B가 가만히 있네요. 그러면 B의 무게는 우리가 3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물체 개, A 물체랑 B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자, 만약에 A도 무게가 1N이고 B도 무게가 1N이었다면 굳이 B 밑에 있는 이런 저울이나 이런 지면이 B를 떠받칠 이유가 없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정지거든. 자, 근데 B가 무거웠기 때문에 떠받치는 거잖아. 그러면 B가 예를 들어서 2N이다.
B가 2N이고 A가 1N이라면 아 B 쪽이 1N 더 무겁네. 그럼 B 밑에 있는 지면이 B를 1N 떠받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근데 B 밑에 있는 저울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2N이다 하는 거 보니까 아 B 쪽이 A 쪽보다 2N 더 무겁다 이거죠. 그래서 B의 무게는 3N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기억. 7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다. 맞죠? 이은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맞죠? 디귿. B의 무게는 3N이다. 다 맞네요. 답은 5번. 같이 렌치의 회전축으로부터 0.2m 떨어졌는데 팔 길이에 80N의 힘을 작용했다. 자 그러면 회전축이 여기다 했다. 맞지? 자 그러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0.2m가 팔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80N의 힘을 작용했으니까 자 회전 방향이 지금 돌림 힘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돌림 힘을 80N이 0.2m 그러면 80 곱하기 0.2m에서 16N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돌림힘 크기 물었으니까 16Nm 1번 되겠네. 자 그림에서 가나에서 보니까 F1, F2 작용점이 다르다 맞지? 받침점으로부터 거리를 멀리 힘을 주는 경우랑 받침점에서 가까이 힘을 주는 경우의 차이를 묻네요. 자 팔 길이를 키워서 힘을 주는 게 가다 맞지? 그러면 가에서는 이 나무 토막 L만큼 길이에 있는 나무 토막을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 작을 거다. 그러면 F1은 같은 돌림 힘을 주기 위해서 F2보다 더 작은 힘이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1인데 W1과 W2가 결국 F1과 F2가 한 1이다 맞지? 자 1을 하면 물체를 들어 올리면서 요 1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으로 이어졌을 거다 이거죠.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1이다 이거지. 자 근데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가 둘 다 h다 맞지? 그러면 똑같은 높이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1은 같을 거다. 그러면 W1과 W2는 같다 이거죠. 그리고 기니디 보면 기억 F1이 F2보다 작다 맞고 W1, W2는 같다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F1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와 F2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같은 돌림힘을 주기 위해서 F1이 거리가 기니까 팔 길이가 기니까 좀 더 작은 힘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답은 기디 5번. 막대의 크기가 같은 세 힘 F1, F2, F3 자 크기가 서로 같은 힘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막대 회전축이 5점인데 자 일단 5점에서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F1 그 다음은 먼 F2 F3가 가장 머네요. 자 근데 F3는 돌림 힘의 입장에서는 돌리려면 이 팔의 방향 자 작용점과 힘의 작용점과 요 회전축을 이어준 요 팔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이 막대를 돌릴 수 있지. 지금 F3처럼 이 팔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F3는 토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토크 측면에서는 T3가 가장 작을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F1과 F2는 힘은 똑같은데 거리가 F2가 더 멀리 작용했다. 맞지? 그러면 거리 R 곱하기 F가 돌려주는 힘을 만들 거니까 R이 크면 클수록 같은 힘일 때는 더 큰 토크를 만들겠다. 그러면 F2에 의한 토크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F1에 의한 토크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맞는 게 T 타우 2가 가장 크고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축바퀴 서로 다른 반지름 0.1m와 0.3m 이런 두 축바퀴에 8kg과 2kg 물체를 매달고 정지 상태에 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일단 보면 자 8kg이랑 2kg이네. 질량이 4대 1이다 맞지? 근데 작용점이 B의 작용점이 0.3m, A의 작용점이 0.1m 거리에 있네. 그러면 3대 1이네. 그러면 R과 F의 곱이 돌려주는 힘을 만든다 했으니까 지금은 A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이 B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보다 크다 맞지? 그러니까 A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겠죠. 지면에 닿아서.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B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6Nm이다. 자, B의 무게는 2의 G를 곱해서 20N. 자, 20N이 0.3m에 작용하네. 그러면 20 곱하기 0.3에서
6Nm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Cd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어차피 멈춰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CD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B의 무게 20N. 그래서 20N. A 물었네. A는 돌림힘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B가 만들어준 돌림힘이 6Nm다 맞지? 그러면 이 장력도 똑같이 6Nm를 만들 거다 이거지. 근데 이 장력이 작용하는 점이 0.1m네. 그러면 0.1m의 힘이 작용해서 6Nm를 만들어야 되니까 F는 60N 필요하겠네요. 자, 이 F가 장력이겠네. 그러면 장력 60N을 위아래로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A는 60N밖에 못 받았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A의 무게 80N을, 나머지 20N은 요 지면이 버티겠다, 뭔가 떠받쳐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를 당기는 실의 힘의 크기는 장력은 60N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자, 그림과 같이 W 무게를 알 수 없는 물체와 그 다음에 60N짜리 무게의 막대를 양쪽 P와 Q에서 받침대에서 떠받치고 있다 맞지. 자, 그리고 P 받침대 쪽에 저울을 달아놓고 읽어내는 눈금이 150N. 이 150N만큼 눌린다 맞지, 저울이. 자, 저울이 이만큼 눌린 이유는 P가 나무 판자를 150N만큼 떠받치기 때문에 눌릴 거다 이거죠. 자, 일단 그러면 받침대 중에 하나는 받치는 힘을 알고 있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지금 W 무게 모르고 60N은 정중앙에서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Q 받침대가 위로 떠받치는 힘은 모른다 맞지. 자, 모르는 힘이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일단은 회전축을 잡아주면서 하나는 날려버릴 수 있다 했어요. 자, 지금은 W를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회전축을 Q점에 잡아봅시다. 자, Q점에 잡으면 회전축으로부터 각각 힘의 거리는 60N, 막대의 정중앙이니까 0.5m가 팔 길이일 거고, 그 다음에 W가 작용하는 거는 0.8m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0N이 작용하는 팔 길이는 1m 되겠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은 요 150N 되겠네요. 그러면 150N 곱하기 1m. 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은 W와 60N 요 두 힘이 만들어내겠다 이거지. 그러면 W 곱하기 0.8m 플러스 60N 곱하기 0.5m, 둘이 다 한 게 서로 같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30이고 그러면 얘가 120이 돼야 되니까 W는 4분의 5 곱하면 150 되겠네요. W는 150N. 자, 그러면 물체의 무게가 150N이고 막대의 무게가 60N이니까 도합 전체 무게가 210N이다. 이거를 A랑 B에서 P랑 Q에서 버티고 있다 이거죠. 근데 P가 받치는 힘이 150이라 했으니까 Q가 받치는 힘은 그거 빼면 나머지 60N Q가 받치겠다. 요게 F0다 맞지. 그러면 F0와 W의 B를 물었으니까 60분의 150 해주면 2분의 5겠네요. 답은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8L, 전체 길이가 8L인 막대 2M이네. 자, 그리고 5L만큼 떨어져 있는데 왼쪽으로부터 그게 이제 CD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질량 M짜리 물체가 왼쪽 끝에 매달려 있고 오른쪽 끝에는 F를 주면서 버티는 상황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결국은 이 막대 2M, 우리가 배운 바로는 질량 M, 당겨주는 힘 F, 무게 F, 이 전부 다 더해서 막 돌아가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거야 맞지? 자, 그거를 전부 다 막아주는 역할이 이 실 혼자 막아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침대 하나로 위에 있는 물체들을 떠받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 위에 있는 전체 물체들, 질량 있는 물체들이라면 전체 물체들의 어느 점을 찾는다. 질량 중심을 찾았다 맞지? 그 질량 중심 딱 밑에, 무게 중심 딱 밑에 받침대 하나를 놔둬야지 얘가 버틸 수 있다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실 혼자 버티는 상황이니까 이 실 밑에 여기가 질량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F를 한번 조정해 보자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EM과 M 한번 살펴볼게요. M은 여기 선상에 있다, 맞죠? EM은 그래도 밀도가 균일한 막대니까 정중앙. 전체가 8L이니까 4L 되는 요 지점이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질량 M, 질량 EM, 질량 중심, 무게 중심은 반대로 2대 1 되는 지점. 여기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찾아보면 전체가 4일 여기서 2대 1로 나눠 먹으니까 얘는 3분의 8일. 요 놈이 3분의 4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질량 중심이 되는 게 전체 질량 중심이 되는 게 목적이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찾아준 EM과 M의 질량 중심이니까 3M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3M은 우리가 원하는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요 길이가 L이니까 L을 3분의 4L에 추가로 더하면 3분의 7L. 요 길이는 3L. 그러면 3L은 3분의 9L. 그러면 이 3M과 F, 지금은 요 3M이라는 곳, 3M 모여 있는 곳과 F 작용하는 곳. 여기서 보니까 3분의 7L과 3분의 9L 되는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질량 중심의 위치네. 그러면 질량 중심이 각각에 대해서 7대 9인 상황이네. 그럼 길이가 7대 9니까 힘은 반대로 9대 7인 상황이다. 3M이 9고 F가 7이니까 F는 3M의 9분의 7만큼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7M에 해당하는 무게니까 G를 붙여주면 돼요. F는 힘이니까. 그러면 3분의 7mg만큼 뭔가 당겨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F가 3분의 7mg고 T는 T의 역할이 다 버티는 거 있잖아. 자, 모조리 다 아래로 받는 힘이야. 질량 M짜리 무게도 있었고 EM짜리 무게도 있었고 내가 당겨주는 힘 F 3분의 7mg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더한 게 T가 돼야지 T가 전부 다 힘을 다 버틸 수 있겠지. 시그마 F는 0을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3mg 더하니까 3분의 9를 더하면 3분의 16mg다. 그러면 F분의 T였으니까 F분의 T 3분의 7분의 3분의 16 하면 7분의 16. 답은 1번. 자, 그림 가는 밀도가 균일한 원통형 막대의 P점과 Q점. 스몰 m과 라지 m1을 다르니까 균형이 맞았고, 또 이렇게 라지 m2랑 스몰 m을 이렇게 다니까 균형이 맞대. P점과 Q점인 거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거리 B. 자, 중심이 여기인데 중심에서 P가 좀 더 머네. 그리고 Q가 좀 더 가깝네. 그러면 여기서 균형이 맞다는 거는 먼 데서 균형이 맞으면 힘이 작다는 얘기지. 거리가 걸릴수록 토크를 많이 만드니까, 돌림 힘을. 자, 그런 건 뭐 살짝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요 B가 P에서 요거 5점이랄까? P5점과 OQ점이 B가 거리가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몰 m이랑 라지 M1의 B가 그거랑 역수비랑 맞아서 결국 균형이 맞다 이 소리지. 자, 마찬가지로 라지 M2도 스몰 m이랑 그런 B가 맞겠지. 근데 PQ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똑같이 가면 되겠네. 스몰 m이랑 라지 M1의 비율이랑 그 다음 또 CA 라지 M2랑 스몰 m의 비율이 잘 맞으니까 얘들이 똑같은 곳에서 균형이 맞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외항 내항 곱해주면 스몰 m 제곱은 라지 m1 라지 m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스몰 m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번. 같이 밀도가 균일하다. 밀도가 균일한 막대라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 막대 모르니까 L, 2L, L. 그럼 총 4L 길이다, 맞지? 그러면 4L의 절반, 딱 절반의 mg 작용하겠네. 밀도가 균일하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5m짜리는 요 끝에, m짜리 질량 B는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전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살짝 요 실이라는 놈이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장력, 실이 전달하는 힘을 우리 장력이라 했다, 맞지? 실은 장력을 어떻게 전달하냐?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장력의 원리다 했어요. 자,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장력이 작용할 거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장력을 물어보네요. 자, 요때 장력을 우리가 이제 회전축을 잡아줘야 하는데 보통 회전축은 자, 회전축에서부터 어떤 일정 거리에 어떤 힘이 작용했냐 요걸로 R 곱하기 F에서 토크를 정의한다 맞죠? 그러니까 회전축을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곳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0이기 때문에 토크를 만들 수 없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힘을 하나 날리고 싶을 때 우리가 받침점 또는 뭐 기타 등등의 회전축을 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자, 지금은 우리가 실의 장력은 궁금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질량을 알아요. 그러면 이 받침점에서 얼마나 떠받쳐 주는지를 우리가 요거는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별로 불필요해 보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습니다. 자, 회전축 잡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토크가 누군지 한번 봐야지. 자, 일단은 반시계부터 한번 볼까. 자꾸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여기 있겠네. OMG. 또 mg랑 이쪽에 b의 무게 때문에 mg 걸리는 거는 전부 다 반대 방향이지. 실도 반대 방향이네. 그럼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 이쪽으로 돌리려는 힘이 mg 막대 무게 있고 장력도 있고 스몰 mg 요 b의 무게도 있고 요 세 개가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맞지? 자, 요게 이제 t를 구하라는 거고 요게 t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문제 조건에서 보니까 수평을 여전히 유지하는데 B를 막대에서 내려놨대. 자, B가 없어집니다. 자, B가 없어지면 어차피 A의 이 OMG는 우리가 막아줘야 돼. 자, 그러면 B가 막고 있던 거를 T가 추가로 막아줘야 된다. 그치? 그러면 그걸 한번 보지 뭐. B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총 3L이네. 그럼 3L에서 MG가 막고 있었으니까 mg 곱하기 3L만큼 막고 있었네요. 자, 근데 그거를 장력이 대신 막아줘야 돼. 근데 장력은 축으로부터 거리가 2L이야. 요 3mgL이라는 크기를 2L에서 막아줘야 되니까 2L 곱하기 뭐 장력의 증가량 X 하지 뭐. X.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나눠주면 X는 2분의 3mg 되겠네요. 오케이. 요게 X가 지금 델타 T다 맞지? 우리가 B의 무게를 더 버티기 위해서 장력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를 구했으니까 요만큼 더 필요하다 이거지. 우리가 처음에 장력을 안 구했네. 그러면 처음에 장력은 눈에 보이는 데 구해주면 돼. 자, A가 얼마 만들어요? OMG가 L에서 만드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이 OMG가 L에 작용했네. 오케이. 그러면 시계 방향의 힘은 총 세 가지 있었지. MG, T, 또 MG. 자, MG가 요거 막대의 질량 중심 정중앙은 축에서부터 거리가 L이네. 그러면 MGL 하나 있고 T는 뭔지 모르지만 2L에서 작용하고 2L 거리.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MG B 무게가 3L에서 작용하네. 그러면 3MGL. 요게 서로 같은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얘 해서 이미 4mgl이니까 요놈이 mgl 되면 되네. 그러면 t가 2분의 1mg다. 그러면 t가 2분의 1mg였는데 t가 2분의 3mg 더 증가해야 한다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증가하고 나면 2mg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t는 몇 배가 돼야 되냐? 4배가 돼야 되네. 4t.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3W고 그 다음에 8D 총 길이가 8D니까 요건 D겠네. 자, 그 다음에 A는 무게가 W. B는 우리가 W 무게를 몰라서 구하는 게 목적이네. 자, 그래서 균형이 맞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3W 균일한 재질이라 했으니까 얘들 딱 절반. 여기서 4D 총 길이가 8D니까 4D. 그럼 여기가 중심이네. 그럼 여기에 3W 이렇게 가해지겠다. 막대는 맞죠? 그 다음에 A의 W는 C를 통해서 이 막대를 당겨주겠네. W. 자, 그 다음에 B 무게가 뭔지 뭐 있지만 B 무게가 요 정중앙에 눌러줄 거다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균형이 맞는데 지금 버티는 거는 결국 요 장력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요 장력은 실이 같은 장력이네. T.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B의 무게다 맞지? 그럼 장력은 사실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장력이 토크를 못 만들게 만들어주면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하필이면 장력이 작용점이 이렇게 두 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회전축을 잡아도 여기가 살아나고 여기를 잡아줘도 여기가 살아나겠네. 자, 그럼 우리가 좀 머리를 써보자 이거예요. 양쪽이 힘이 같네. 그러면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리는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축을 요 사이, 장력과 장력 작용하는 요 사이에 어디 한 점에서 잡아주는데, 두 장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거리가 같은 점, 요렇게 요렇게 거리가 같은 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왼쪽 장력과 오른쪽 장력은 크기 같고 거리도 같고, 그러면 토크가 같을 텐데 방향이 반대라서 날아가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장력에 의한 토크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줘도 되는 점을 찾았다, 맞지? 자, 그럼 요 축을 잡아보니까 뭐 이거 t를 없애려고 찾았는데 사실 3w가 작용하는 이 점도 여기다, 맞지? 그럼 얘도 따라서 없어지네, 토크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럼 뭐 개이득이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축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리려는 토크는 얘가 만들겠다, 맞지? W가 만들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토크는 B의 무게가 만들겠네. 오케이. 근데 이제 A는 무게가 W인 대신에 축으로부터 거리가 4D고, B는 무게가 뭔지 모르지만 축으로부터 거리가 3D인데 둘이 서로 균형이 맞는 거잖아. 아, 거리 B가 4대 3이네. 그러면 힘의 B는 반대로 3대 4가 돼야 균형이 맞겠네. 그러면 W 대 B의 무게는 뭐 있지만 B 적어놓으면 요게 3대 4가 돼야 한다. 그럼 B의 무게는 3분의 4W가 B의 무게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두 받침대 A, B 위에 8m짜리 막대네. 총 8m. 그 다음에 받침대 두 개 있는 거 확인되고. 자, 100kg짜리 물체 있고 50kg짜리 나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질량은 없네. 근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구만. 자, A 나무판, 그 다음에 B 나무판.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3배. A가 3배 떠받친대. 그러면 A가 떠받치는 힘은 3N, B가 떠받치는 힘은 N. 이렇게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뭐를 모릅니까? 사람의 질량을 모르죠. 그러면 사람의 질량이 사람의 무게가 있는 곡을 축으로 잡고 사람 무게는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제 축을 기준으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은 무게들이 있겠네. 100kg짜리 무게에 1000N. 그 다음에 50kg짜리 무게는 어디 거릴까? 1m, 2m, 4m, 4m가 균형이지, 중앙이지. 그럼 여기 500N, 1000N. 자, 요 두 개 있겠네. 그러면 1000N은 길이 얼마냐? 여기서 2까지니까 길이는 7m. 자, 그 다음에 500N은 길이가 딱 절반일 거니까 4m. 그러면 1000N 7m니까 7000 더하기 504m니까 2000, 총 9000. 꽤 크구만. 요게 반시계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보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요 받쳐주는 힘들이 있겠네. 3N, 그 다음에 N. 오케이. 그러면 3N은 요게 몇 미터야? 총 5m. 그러면 시계 방향 힘이 3N이 5m니까 15N. 그 다음에 N이 몇 미터? 1m네. 그러면 N이 1m니까 N 더해주면 16N. 오케이. 그러면 16N이 9000과 같아야 되네. 9만 원 아니고 9000. 자, 그러면 16 나눠주면 N은 나눠지나? 16분의 9000 4로 하면 428 250. 아, 이게 잘 안 보인다. 지금 여기서 이제 4로 나눠서 여기까지 했어. 한 번 더 4로 나누지 뭐. 4, 5, 20, 4, 6, 24, 562.5네. 뭐 그 정도 된다 이거지 뭐. 그럼 맞겠지? 4분의, 그래 이거 살려놓자. 에이, 왜냐면 내비를 할 거니까. 자, 4분의 2250N이 N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 사람의 질량을 알아야 돼. 그러면 자, 받침대가 받치는 힘을 우리가 총 뭘로 했어? 4N으로 했다, 맞죠? 받침대가 받치는 총 무게는 100kg도 있고 50kg도 있고 사람 무게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걸 전부 다 받치는 게 총 4N이다. 그럼 N이 4분의 2250이었으니까 4N은 2250N이다.
단위는 헷갈리니까 안 적을게. 50N이다. 자, 그러면 전체 100kg이 1000N. 그 다음에 얘가 500N. 그러면 1500 있으니까 나머지 750이 사람의 무게다. 알겠죠? 그럼 사람은 75kg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사람이 이동을 해서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동거리 최대값. 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이동해야 많이 이동할 수 있는지 묻는 거네.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워보자. 자, 이제 75kg 찾았어요. 그럼 좀 지워볼게. 자, 사람은 75kg.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이동거리 X 최대.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경계 상황이다, 맞지? 너무 갈락말락 어디로? 사람이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사람의 전체의 질량 중심이 자꾸 왼쪽으로 이동한다, 맞지? 왼쪽으로 자꾸 질량 중심이 이동하다 보면 우리 배웠잖아. 여기 받침대 두 개가 있을 때 한 받침대의 바깥으로 질량 중심이 나가면 홀랑 넘어간다, 맞지? 그러면 지금은 가까스로 질량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상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러면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100kg 몇 미터 있어요? 2m에 있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50kg 몇 미터 있어? 1m에 있네. 100kg이 2m니까 200만큼 있는 거네요. 1m 50kg 50만큼 있는 거네. 자, 그러면 75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런 거잖아. 오케이. 남아있는 게 150 남아있네요. 그러면 150 남은 거를 75가 만들어야 되니까 2m에 있어야 되네. 그러면 A 받침대로부터 2m 위치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 철수 맞나? 철수가 몇 미터 움직여야 돼? 요게 총 5m다, 맞지? 그럼 철수가 움직이는 건 3m. 답은 4번. 자, 총 길이가 3L이고 무게가 W인 막대 있고 무게에 2W인 물체가 있네. 요게 이제 줄도 매달려 있다, 맞지? 그러면 줄의 장력 좀 고려해주고. 자, 받침대도 여기 있네. 받침대가 한쪽 끝에 있는데 버티는 이유가 요 줄의 장력이겠다,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묻는 게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원래 막대 밑에 있고 물체가 2W 무게짜리가 있으면 당연히 2W 누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체 위에 뭐가 있어? 장력이 있네. 그러면 장력이 살짝 물체를 들어주는 모양새다, 맞지? 들리지는 않을 거야. 2W만큼 되진 않을 건데 들어주는 모양새니까 당연히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을 물어봤으면 2W에서 T 빼서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T만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돌림힘 T를 찾기 위해서 돌림힘의 평형을 쓰면 일단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힘, 이 받침점 밑에 받쳐주는 힘은 우리가 굳이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를 날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축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의 무게나 이 물체의 무게는 누르는 크기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그럼 요 크기가 얼마냐? W 막대의 무게는 요 길이가 절반일 거니까 1.5L에 작용하겠네. 그러면 1.5WL. 자, 그 다음에 2W는 2L에서 작용하네. 그러면 플러스 4WL. 자,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힘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힘은 이 장력들이 되겠네. 두 장력은 같으니까 앞에 장력은 똑같이 2L에서 작용하고 뒤에 장력은 3L에서 작용하네. 그러면 3LT랑 2LT 더하면 5TL 이렇게 되네. 둘이 같다, 알겠죠? 그러면 L은 날라갈 거고 5T가 5.5W 될 것 같으니까 T는 1.1W네. 오케이. 장력 찾았으니까 눌러주는 힘은 1.1W 들어 올려주고 물체를 남아있는 0.9W를 누르겠네.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받침대 또 하나 있네. 그죠? 하나로 모듈 다 받쳐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총 질량들이 어떤 놈이 있냐? 자, B의 무게는 딱 보려다 B는 중심이 여기네. 오라, 땡큐. 그러면 B는 더 이상 뭐 왼쪽 오른쪽 치우침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를 축으로 잡았을 때 얘는 토크 못 만든다, 맞죠? 자, 그럼 철수부터 확인하자. 철수 무게 700, 길이는 2m. 그럼 철수가 일단은 이쪽에서 눌러준 게 1400. 글씨가 왜 이래? 1400 눌러주겠네. 자, 그 다음에 영희도 500 길이 3m. 그러면 1500. 자, 일단은 여기가 100 앞선다, 맞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영희 쪽으로 기울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위에는 A 막대 보자. A 막대는 길이가 5m라 했어. 여기서부터 5m니까 우리는 A의 중심이 궁금한 거지. 자, 이게 총 5m래요. 그러면 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자기 중심이 2.5m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100N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결국 여기가 축이니까 축으로 이렇게 싹 내려보니까 축에서부터 거리 얼마에 적용하는 거야? 0.5m에 적용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100N에 0.5m니까 둘이 곱하면 50. 자, A가 그래도 0이 쪽으로 50 도와줬네. 0이가 100 지고 100 이기고 있었지. 그러면 더 도와줬네. 그러면 50에 100, 1500이니까 이제 1550이 됐어. 자, 1400이니까 이쪽에는 150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걸 공이 도와주면 이제 끝난다 이거지. 그럼 공은 여기서부터 일단 공의 무게가 100이거든. 100인데 거리가 얼마가 되면 곱하면 얘가 150을 만들 수 있냐? 거리는 딱 곱해보니까 1.5네. 1.5m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축으로부터 거리가 1.5m 돼야 되니까 남은 x 거리는 0.5m면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전체 길이가 4L이고 8M짜리 질량 가지고 있는 막대, 그 다음에 M짜리 물체, 라지 M짜리 물체, 요 세 개 있네요. 뭐 추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상황에서 전체 라지 M 찾는 게 우리 목적이네. 힘의 평형, 토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M부터 살펴보자. 스몰 M은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 장력이 얘 mg를 버티고 있는 이런 간단한 상황이다, 맞죠? mg. 자, 그러면 요 장력이 요쪽 끝에 달려있는 점에서 얘를 돌리려고 할 거야. 자, 축바퀴 입장에서는 바퀴가 반지름이 두 개가 다른 바퀴가 달리면 축바퀴라 했어, 맞지? 요 축을 기준으로 요거는 요 길이 반지름의 절반이다 이거지. 자, 스몰 mg라는 힘이 요 큰 반지름에 달렸네. 자, 그러면 스몰 mg가 반지름 2r에 작용하는 힘하고 반지름 r 거리가 절반 됐으니까 여기 장력은 이 mg보다는 2배 커야 된다. 그래야지 축바퀴가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EMG는 요 줄을 통해서 막대한테 또 EMG로 전달이 될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여기도 줄이 있네. 여기 장력도 우리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라지 MG가 이 줄을 통해서 막대한테 전달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라지 M이 궁금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T는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T 작용점 여기를 축으로 잡자.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일단은 8mg 보니까 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하네. 2mg 반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하네. 라지 mg 반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하네. 그럼 반시계 끼리 모아주자. 반시계 끼리 모아주면 라지 mg가 8길이는 요거네. 8길이. 요 3분의 2를 빼면 3분의 1L이네. 그러면 라지 mg가 3분의 1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반시계 하나 더 있었지. 요거 2mg. 2mg는 8길이가 왜 이래? 아니야. 없애고 싶은데. 자, 요거를 좀 줄이자. 뭔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요까지 3L이었어요. 자, 그러면 2mg가 3L에 작용하니까 플러스 6mgl. 자, 요게 반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은 요 8mg 때문에 8mg. 8mg가 작용하는 거는 막대의 중앙이니까 전체 길이 4L. 그러면 요것도 L이겠다. 그러면 8mgl. 요게 서로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라지 mg 곱하기 3분의 1L이 2mgl이 되면 되네. 그러면 라지 m은 6m이다. 그래서 답은 4번.